예, 보신 대로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에게 직접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이 정도 도발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5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이지만 예. 사실은 3월 이후에는 잠잠했거든요. 예. 그런데 한미연합군산 훈련 바로 직전에 북한이 경고를 한 다음에 본격적인 도발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탄도미사일의 성능이 진전됐다든지 이런 징후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발표한 거로 봐서는 획기적인 진전은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예. 다만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실험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방점을 두고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된 실험은 결국 정교함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더욱 위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저희 기자 리포트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이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북한의 시간표는 2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핵 능력을 강화하는 시간표는 이거는 전혀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렇죠. 추진되는 거고 협상은 변화무쌍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다 하더라도 내년 2월에 북경 올림픽 계기에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은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은 접근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 그런데 저희도 이제 북경 올림픽이 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얼마 전 IOC가 북한을 제재해서 북경 올림픽 참가 못하게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가능합니까 그래도? 예, 번복이 되면 가능한 것이고, 예. 결국 올림픽이라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주최국인 중국이 그것을 요청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외교부장도 관련 가능성을 갖다 언급한 바도 있거든요. 예, 그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다 이제 이런 뜻일 테고. 자, 미국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북한과 어떤 구체적으로 좀 대화에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좀 초조해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상대하기에 최적화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처럼 압박 일변도로 나갔다면은 국제 여론이 북한을 이렇게 응원하는 목소리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도발의 명분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환을 근본적으로 견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다고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예, 아주 일관되게 제재만큼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제재 완화가 돼야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가 꽉 틀어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과 이번 미사일 발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내부 상황이 어려우면 도발을 통해서 극복해온 과거 전례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당장 9월 달에는 도발을 하지만 10월 이후에 과연 북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국경을 개방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식량 지원 같은 것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북한은 접근을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너무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봐야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런 게 열리면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도발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북한으로서는 중국은 이미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단거리 도발 정도로 북중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발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뒷맛이 씁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국이 아무 반응 보이지 않으면 더
더 강한 도발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제 김정은도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강한 도발로 가면은 북중 교역도 어려워질 수 있고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반기를 대결 구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정도 도발을 하고 분위기를 전환해서 내년 2월 북경으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두 가지 시간표에서 핵능력 강화만큼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이제 신 박사가 설명하신 두 개의 시간표. 북한의 의도는 하나가 아니다. 이 두 개의 시간표를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